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통합과정 최민진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세션 베이스 추천에 대한 논문이고요. 제목은 Session Aware Linear Item Item Models for Session Based Recommendation입니다. 그래서 올해 웹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먼저 간단히 모티베이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션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추천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원하는 뭐 정보나 혹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추천은 사용자 기반의 추천인데요. 사용자 기반 추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의 취향을 이제 파악하고 원하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세션 기반 추천은 이제 사용자 대신 현재 세션만을 집중해서 현재 세션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세션에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 지금 세션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나의 아이템, 길게도 길어봤자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이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사용자 기반 추천보다 훨씬 어려운 태스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자 기반 추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00개 내지 뭐 1000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취향을 파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세션 기반 추천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은 딥뉴럴넷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RNN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RNN이나 이런 GNN을 활용해서 세션 기반 추천을 요즘 많이 풀고 있는데요. 이런 딥뉴럴넷을 활용한 방법들은 사실 성능은 꽤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라 함은 뭐 트레이닝 타임도 해당되고 인퍼런스 타임도 해당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문제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는 데이터셋이 클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션 기반 추천이 이런 딥뉴럴넷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모델도 간간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네이버후드 기반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현재 세션과 비슷한 세션을 찾고 이제 그 세션의 정보를 활용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되게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조금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면서도 어떻게 스케일러블한 그런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가 풀고자 했던 그런 문제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했던 해결 방법은 리니어 모델입니다.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착안해서 이제 세션 기반 추천에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이제 또 단순히 이런 그 유저 기반 추천에서 적용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이제 기존의 위에 이제 딥뉴럴 넷을 적용한 이런 추천 모델의 예시와, 그리고 네이버드 기반의 추천 모델의 예시 그 하나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기존의 유저 기반 추천에서 잘 됐던 그런 이즈라는 모델을 세션에 이제 적용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도가 기존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이제 세션만의 이제 유니크한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모델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세션의 유니크한 특성이라 함은 저희는 이제 4가지를 밝혀서 적용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세션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기반 추천과는 다르게 시간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세션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페시픽한 오더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하나고요. 그거를 저희는 sequential dependency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세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아이템들, 이제 highly coherent한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특성을 세션 컨시스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특성은 이제 세션의 타임리니스인데요. 어떤 특정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이전에는 절대 다른 세션에 등장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아이템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 특성을 담은 게 이제 세션의 타임리니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피티드 아이템인데, 이제 기존의 사용자 기반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아이템이 반복해서 등장하더라도 그거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 세션 추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템이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션만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 간단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이 제안 모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안 모델은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고요.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세션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 세션을 각기 다른 서로 두 개의 표현, 이제 풀 세션 리프레젠테이션과 파셜 세션 리프레젠테이션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으로 표현한 뒤 이제 각각을 이제 잘 학습할 수 있는 이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두 개의 모델이 아이템 시밀러리티 모델과 아이템 트랜지션 모델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둘을 결합하여 저희는 아이템 시밀러리티 트랜지션 모델이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아까 제가 되게 세션의 코히어런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세션은 이제 세션에 등장한 순서와 관계없이 굉장히 서로 비슷한 아이템이 하나의 세션에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세션을 표현할 때 저희는 이걸 풀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션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파셜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세션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이런 거를 파셜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는 이제 시밀러리티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선형 모델을 이제 저희는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풀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을 X라고 할 때 이 X와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B를 곱해서 다시 X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시밀러리티 모델 B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저 B는 아이템 간의 시밀러리티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셜 세션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각각 어떤 특정 시점 이전을 패스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특정 시점 이후의 그런 표현들을 퓨처 매트릭스라고 할 때 어떤 과거의 매트릭스 S와 이제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B를 곱해서 이제 T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와 현재 모델을 곱해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학습하려는 모델인 B가 이제 아마 시간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두 개의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모델을 적절히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시밀러리티와 저런 아이템 트랜지션 둘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델을 슬리스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앞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세션이라 함은 이제 시간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를 이제 조금 더 휴먼 논리지를 가미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웨이트 키들을 조금 더 줬습니다. 이제 이런 웨이트 키들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정보가 이제 이전의 정보보다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션 자체가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을 조금 더 중요도가 높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 세션 내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아이템이 그 이전에 등장한 아이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W 포스와 W 인프라는 두 가지 웨이스를 이제 추가로 고려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뭐 제가 앞에서 되게 그림으로 보였던 그런 과정들이 수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는 이제 슬리스트라는 모델은 이 B햇이라는 거고 이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학습이 되고 최종적으로 얻은 이 B햇을 이제 어떤 임의의 세션 표현과 이제 곱해서 최종적인 저희는 추천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입니다. 네, 실험은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 위에서 수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간상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유츠즈라는 데이터와 디지네티카라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양하게 표현해서 실험을 했고 그 외에도 리테일 로켓이라는 데이터와 그리고 또 음악 데이터 위에서도 추가로 실험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Iterative Labeling Scheme이라는 게 이제 세션 기반 추천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이런 평가 방식은 인풋을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5개의 아이템을 이제 상호작용했다면은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뒤에 아이템을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그 뒤에
나머지 아이템을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 모델의 인풋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뒤에 나머지 그런 숨겨진 정보들을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는 뭐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HR, MRR, 그리고 죄송합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HR, MRR, 그리고 순서를 고려하는 리콜과 MAP, 이렇게 다양한 메저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평가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DNN 모델이나 아니면 간단한 이웃 기반의 방법들, 다양하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를 한 시점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전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성능을 내는데, 이게 조금 더 특별한 점은 이제 데이터셋마다 어떤 딥뉴럴넷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드 방법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데이터셋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뭐 한 30배 정도, 데이터가 정말 많을 때는 한 700배 정도,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기존의 딥뉴럴 넷 모델 대비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간 정보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웨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도 이제 모든 웨이트를 반영할 때 저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세션 기반 추천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형 모델을 도입을 해서 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선형 모델을 도입했을 때 정말 이제 뭐 수식으로는 간단하지 않지만 이제 최종의 결과물은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업에 가장 매우 적절한 그런 모델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제안 모델이 선형 모델로서 분명 기존의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당연히 어떤 efficiency나 scalability 쪽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딥러닝 모델들이 이제 non-linearity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너럴라이즈된 모델로서 성능이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나 자연어에서는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여져 있는데 지금 보여준 예시에선 이 모델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추천에서는 오히려 그런 딥러닝을 활용한 그러니까 비선형 모델이 왜 성능이 오히려 더 나빴는지 혹시 그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이나 또는 어떤 실험적인 관찰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되게 이런 신경망을 활용한 추천 모델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비신경망 기반의 간단한 모델들이 되게 성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꽤 많이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을 사실 뭔가 명확히 내리는 연구는 아직 없고, 저도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의견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아마 아직 죄송합니다. 추천 데이터 자체에 뭔가 적절한 모델이 뭔가 밝혀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형태를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충분한 이런 모델의 그런 충분한 파라미터와 이제 비선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예,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